존경하는 정원영 이사장님, 김명애 총장님, 이병헌 대학원장님,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동독하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애빈 여러분, 너무도 한꺼번에 하천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고 부끄러워서 사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동독여자대학교가 개교 74주년 창학 114주년을 기념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명예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니 정말 몸둘 때를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에 이미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또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아역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독과 조동식 선생은 제가 어릴 적부터 할아버님으로부터 하도 익히 들어온 조남들이라 동독여자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제게 마치 정신적으로 점점 더 혼탁해가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한 장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동독여자대학교의 모태인 동독학원의 설립자 춘강 조동식 선생은 이승만 박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현대식 학교 교육, 특히 여성 교육의 선구자이셨습니다. 그녀는 춘강을 일제시대 보수적 교육사업가, 심지어는 친일파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부당한 평가입니다. 그분께서는 1910년 우리가 일제에게 주권을 강탈당한 직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지만 일경의 검거 선풍을 피해 하와이에 정착했던 이승만 박사와 마찬가지로 민족을 구하는 길은 우선 인재양성에 있음을 일찍 깨닫고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교육, 특히 여성교육에 매진하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남존여비가 관전미위 민비처럼 뿌리 깊이 박혀있고 식자층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에 여성의 학교 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기 있고 진보적 선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일찍이 동독학원 이사를 역임하신 저희 할아버지 의산 이명세 선생과 함께 성균관 대학교를 만드시는 일에 매진하시어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동독의 전통적 교육 이상이었던 수덕, 수분, 수시는 한문 교육이 중단된 오늘날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진 낱말들이 되었습니다만, 또한 자칫 이른바 보수 꼴통의 대명사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덕을 쌓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심신을 함께 단련하는 일은 일제의 강압적 통치하에서 살아 견디며 광복을 위해 비밀투쟁을 해야 했던 시절이나 독립된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균형 있게 행사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지금에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덕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그 구체적 내용을
풀이하고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독학원은 적합한 변신을 하여 본래의 이상을 적절하게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역할이 사회와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학교 졸업을 최고 학력으로 여겼던 시절에는 중고등학교였다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함에 따라 대학으로까지 발전하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여성 인재를 기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립교육기관으로 동독이 꾸준히 쌓아온 이런 경륜 때문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휴문의숙 이사장이신 김정배 교수를 비롯하여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조항식 교수, 서울대 부총장을 지낸 박명진 교수 등 여러 고명한 인사들께서 모든 바쁜 일정을 제끼고 이 축하의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제게는 한층 더 높은 영광이며 채찍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시점에서 동독여자대학교로부터 명예문학 박사의 학위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아직도 남존여비가 뿌리 깊은 관행으로 남아있던 시절에 설립자 춘강 선생이 생각하셨던 것과 맞먹는 오늘날의 선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정신적으로 옳고 그름과 크고 작음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환경 파괴와 인공지능의 도전이라는 거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직능교육보다는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동물도 기계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부면에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공감, 반영, 정, 적선 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음수나 기계는 아무리 발달된 기계라 하더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전자 편집을 하고 줄기세포를 활용해도 해낼 수 있는 것을 해내는 인간 특유의 감수성은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도덕적 사유의 능력을 배양하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유달리 시운과 교육운을 잘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유교의 깊은 뿌리를 둔 가정교육이나 일제시대 때 이미 시작되었던 초등학교 교육, 유교 사변 중 노천에서 운영되었던 피난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육, 그 어느 것도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피와 살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의 당시 7대 명문 여대 중에 하나였던 웰슬리 대학의 기숙사비까지 포함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된 것은 제게 행운 중 행운이었습니다. 웰슬리 교시는 라틴어로 non ministrari sed ministrare입니다.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소득 60달러 시절에 연간 학비 2,000불이었던 대학에 가서 전액 장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해야 했으니 주눅이들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학교의 교시 non ministrari sed ministrare가 제게 개인적 사정과 객관적 외적 여건 사이를 스스로 조정하며 나가는 슬기를 발휘하게 도왔습니다. 제가 미국의 모교에 대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게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계층 사람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인사할 마음이 생기고 저 자신을 환영받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내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폭넓고 깊이 있는 인문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제가 웰슬리로부터 받은 교육은 후에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금수나 기계와 달리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각과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주저없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는 명예문학 박사학위는 죽는 날까지 그런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후배들, 특히 동독 여자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교육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제게 이 영광을 안겨주신 동독학원 노원영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입니다.